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국 이성우 장서화라고 합니다. 어, 더빙 덕후님의 제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터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뭐 더빙 덕후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셨던 질문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작품 질문입니다. 마법사 프리큐어에서 끝없는 혼돈의 권속 샤킨스를 맡으셨는데 샤킨스는 어떤 악역인가요? 샤킨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생긴 거나 어떤 평상시에 말하는 목소리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한없이 진지하고 무겁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웃긴 게 샤킨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서 굉장히 막 포스 있게 등장을 해가지고 막 중요한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진다던가 약간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막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나사가 빠지는 행동을 하나씩 하는 그런 좀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한 악역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많은 그런 재밌는 악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어리테일의 메인 보스 아크놀로기아가 팬들 사이에서 호평이었는데 호평이었나요? 아무튼 아크놀로기아의 연기 포인트.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아크놀로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속 생활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제가 성우를 꿈꿨을 때, 꿈꾸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과 가장 닮아 있는 역할이었어요. 되게 이제 포스 있고 악역인데 그냥 막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굉장히 사연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그런 악역을 하는 게 이제 저의 약간 성우를 꿈꾸면서 꾸었던 또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해준 아주 고마운 역할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고 이 역할을 맡았을 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페어리테일 같은 경우가 저희 거의 1, 2기 선배님들 전속 시절부터 해왔던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 굉장히 대원방송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장기 시리즈고 시즌도 10시즌이 넘게 있는 10년 넘게 계속 방송이 되었던 그런 작품의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시즌에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끝판왕 메인 보스를 맡게 되니까 그걸 맡을 당시에 제가 이제 전속 1년 차 말 그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제 꿈이었으니까 상당히 좋으면서도 동시에 또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리고 그 페어리테일을 녹음할 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단체 녹음을 다 했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저희 1, 2기 선배님들 전속 시절부터 계속 이어지던 작품이다 보니 거기 나오시는 선배님들이 배역이 굉장히 많은데 선배님들이 다 이제 다 프리 선배님들이고 다 주로 저희 방송사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즌을 녹음하는데 할 때마다 뒤에 선배님들이 진짜 우글우글 계시는 거예요. 막 그 저희 대원방송 녹음실이 그래도 꽤 큰 편인데 그 녹음실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 전속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고 어 그리고 또 하필은 아니지만 페어리테일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남도영 선배님, 슈퍼스타 남도영 선배님께서 이제 나치 역할로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메인 보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싸우겠죠, 나치랑. 근데 전속 나부랭이인 제가 대 슈퍼스타 남도영 선배님과 그렇게 한 마이크에서, 한 마이크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그렇게 싸움씬, 뭐 긴 대화씬도 있었고 그런 걸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영광이기도 했지만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걸 준비할 때 굉장히 아, 정말 양날의 검같이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힘들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녹음을 참여해주신 선배님들이나 뭐 남도영 선배님도 사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심지어 이거는 약간 TMI인데 그 남도영 선배님이 저한테 아크놀로기아가 그려진 그 티셔츠가 발매가 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선물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나치가 나치가 나에게 아크놀로기아 티셔츠를 선물해 주시다니. 그것도 전속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아무튼 아크놀로기아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의 캐릭터입니다. 아,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딴소리를 했네요. 포인트는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악인데 그 악이 굉장히 사연이 있죠.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고 원래는 의사였어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의사의 힘을 가진 캐릭터였는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아는 지인들이 모두 용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성하게 되죠. 그렇게 아크놀로기아뿐만 아니라 용을 멸하는 그쪽에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아크놀로기아가 사실은 아크놀로기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남자 닥터라고 나오는데 그 닥터의 가족 그리고 뭐 지인들을 다 살해한 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 용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그 용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삼아서 평생 기억하면서 저주하겠다. 용들을 다 멸하겠다. 이런 의미의 아크놀로기아인데 그런 깊은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전속 1년차 막 어버버 할 때 그럴 때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깊은 연기를 하려고 이제 막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팬분들도 이렇게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같이 계셨던 선배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도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네, 아크놀로기아였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길었네요. 호빵 자, 루팡포스 vs 페트롤포스의 중간 보스 데스트라 마조를 맡으셨는데 데스트라 마조를 연기할 때 중점을 둔 것. 데스트라 마조도 어떻게 보면은 좀 클래식한 악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우직하고 정직하진 않죠. 악당이니까 우직해요. 굉장히 본인의 보스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고 보스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은 그런 충직한 부하인데 그래서 연기 포인트는 그냥 정말 그것만 잘 살리면 됐어요. 그냥 내 보스에게 충성을 한다. 정말 충성을 맹세한다. 이것만 잘 살리면 됐었는데 목소리 톤을 잡을 때 조금 달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좀 나이가 들고 일본 원작에서
나이가 들면서 약간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뭐 나이로 따지면 한 4, 50대 정도 되는 느낌의 원래 악역이었는데, 저희 이제 보스 역할을 맡으신 안장혁 선배님께서 원래 또 이렇게 괴물 목소리의 대표 주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목소리가 그렇게 둘 다 가뜩이나 둘이 많이 붙어 나오는데 둘 다 같은 느낌으로 목소리를 내버리면 그게 잘 이제 구분이 잘 안 가겠죠. 물론 뭐 생김새가 다르니까 구분은 목소리도 다르니까 구분은 가겠지만 기왕이면 보스와 그 부하 충직한 부하의 캐릭터가 조금 더 목소리적으로 좀 더 상반되면은 아무래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저희 PD님과도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젊게 갔습니다. 젊지만 이제 충성심은 굉장히 깊고 정적이고 뭔가 우직하고 이런 건 비슷한데 연령대를 조금 젊게 갔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데스트라 마조가 등장을 했을 때 보신 분들께서는 어, 옵티 일본 원작이랑 데스트라 마조 느낌이 다르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다행히 근데 뭐 그게 이상하거나 뭐 너무 안 어울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예, 잘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주로 악역을 아이돌 프로젝트의 부캐, 에버샤인 은재경을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지. 음,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에버샤인이라는 이름으로 투니버스 10기 이상호 군과 앨범을 내게 됐어요. 어, 근데 사실 이게 어, 발매는 그때가 됐지만 준비는 거의 한 전속 2년차 한 초중반부터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냐면 이제 상호가 저에게 제안을 해줬죠.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 단계부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어, 나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캐릭터가 추가되는 앨범 이런 것들을 한번 어, 만들어서 발매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래. 야, 그런 도전 정신 정말 멋지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멤버가 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 멤버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뭐 그 친구를 응원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런 시도 자체가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도와주겠다. 하지만 양질의 퀄리티는 기대하지 마라.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지금은 펀딩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앨범 제작, 패키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펀딩해주신 여러분들께 발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음원 결과물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걸 듣다가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습니다. 유희왕 세븐즈의 진로아를 맡으셨는데 진로아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설정인데 성우님과 진로아는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합니다. 로아, 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정말 따끈따끈한 갓프리 거의 11월부터 바로 녹음을 저희가 11월부터 프리랜서인데 11월부터 녹음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10월 중에 녹음했다. 첫 녹음이. 아무튼 그런 로아 굉장히 또 애정이 있는 캐릭터인데 로아가
약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나르시시즘이 좀 있고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약간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게 약간 미워 보이지 않아요. 이 작품 내에서도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공연장 밴드의 아이돌인데 공연장 가면 막 여자 팬분들 난리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로아라고 항상 느꼈었는데 저는 로아랑 굉장히 달라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막 많이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사랑해주지 못하는 타입이고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타입이고 자기애가 좀 부족한 타입이고 어, 그냥 성격만으로 봤을 땐 거의 180도 다른 느낌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를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지켜보시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로아를 연기할 때 이렇게 되게 막 잘난 척하고 막 멋있는 척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은근 또 예, 제 인생에서 많이 없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의 설정상 이렇게 팬분들이 막 환호를 해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아를 녹음할 때는 예,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가 그 작품 내에서 밴드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막 그 작품 안에서 막 뭐 그 유이왕 세븐즈의 오프닝 엔딩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걔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어요. 미니스케이프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제가 정말 어렵게 녹음을 맞춰서 했는데 이제 결과물이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와서 그 미니스케이프라는 곡도 제 유튜브 샘플란에 가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 들어보시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다음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개별 질문이에요. 작품 질문은 끝났고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성우를 꿈꾸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 저희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 직업이 성우입니다. 그러니까 제 뭐 어렸을 때 막 뭐 경찰관 되고 싶다, 소방 소방관, 소방사래, 소방관 되고 싶다, 뭐 대통령 되고 싶다 이런 거 다 빼고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미래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 끝에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직업이 성우였어요. 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약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도 사실은 원래 이런 뮤지컬 뭐 연극영화과 이쪽이 아니라 그쪽에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쯤 그쯤에 약간 그 학점제 은행인 정식 대학이라기보다는 학점제 은행인 한국방송 아카데미였나? 아무튼 그쪽에 성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도 저기로 가겠다. 저기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수련을 해서 내 성우의 꿈을 펼치겠다. 약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막 흘렀어요. 근데 막 성우가 되겠다, 막 이런 꿈은 있었지만 제가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원이나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우 관련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냥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약간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살다가 이제 고3이 된 거죠,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그쪽을 한방을 한국방송 아카데미를 갈 생각이었으니까 따로
뭐 그게 없었어요. 사실 거기를 입학하기 위해선 제가 알기로는 어, 뭐 다른 게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약간의 실기 시험, 현장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시험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지.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약간 그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 내가 현장 실기 시험을 가서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고3 당시 제가 여의도에 있는 모 성우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주말반으로 한 달을 다녔습니다. 한 달을 다니게 된 사연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학원의 연령대가 좀 높았어요. 저 같은 어린 나이에 고3 나이에 이렇게 성우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보통 제가 학원 갔을 때만 해도 거의 한 그때 당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 학원 갔을 때 완전 막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저보고 서아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하는데 너 어디 갈 생각이니? 그래서 아 저는 한국방송 아카데미라고 거기 성우과를 지망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 물론 뭐 그 학교도 좋은 학교고 어 굉장히 비전이 있는 학교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음, 성우 연기에 국한해서 이렇게 성우 연기 쪽만 배우기보다는 성우과에 가서 어, 모든 연기의 기본은 다 하나니까 어, 연극영화과를 가서 거기에서 연기의 기반을 닦고 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성우에 지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계기가 돼서 제가 그날로 성우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동네에 있던 연기학원에 대학 입시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명지대학교 뮤지컬학과를 가게 됐고 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배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사실은 제 꿈은 성우였지만 또 제가 대학교 4년을 그렇게 뮤지컬로 졸업을 했는데 뭔가 안 하기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년 정도 맛을 보고 하지만 다시 느꼈습니다. 역시 내 길은 성우다. 내가 꿈꿨던 건 성우가 맞다. 그걸 다시 한번 크게 느끼고 그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1년 후부터 성우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 이제 지금은 다행히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성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렇습니다.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신가요? 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는 물론 뭐 준비를 하는 시간도 길고 이것저것 저희 일이 절대로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편한 직업은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도 많고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예, 수련도 많이 해야 하고 예,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예술 직종인데 음, 지금 제가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 묶여서 제가 보통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그런 회사라는 큰 타이틀에 묶여서 막 뭔가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회사 출근해야 되고 막 퇴근 시간 있고 막
야근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면은 제 친구들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그런 게 잘 맞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막 직장 상사한테 막 얘기 듣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 막 아, 나 오늘 이랬다.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 막 듣다 보면 아, 그래. 역시 나는 회사에 갔으면 회사 생활을 일반적으로 했으면 난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가 이쪽 길로 와서 성우가 된 건 정말 하늘의 축복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4번. 전속 성우 시절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음, 그게 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녹음을 많이 안 해요. 거의 녹음을 해도 막 3, 4명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어리테일 같은 경우는 막 15명, 20명씩 들어가고 저희 회사에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요. 원피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선배님들 사이에 끼어서 이제 연기를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배님들 녹음하시는데 저희 전속들이 가뜩이나 미숙한데 녹음할 때 피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녹음할 때 마이크는 세 대밖에 없는데 그걸 15명, 20명이 나눠서 써야 하니까 굉장히 마이크를 잘 쓰고 잘 빠져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잘 대사를 친다고 하는데 잘 치고 잘 빠져나오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전속 처음 들어가면 그런 스킬들을 좀 배웁니다. 마이크 앞에서 움직이는 법.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손을 묶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옆 사람이랑 부딪히게 되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저희의 손을 이제 뒷짐을 져서 저희의 손을 봉인하는 약간 그런 스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 항상 이제 뒷짐을 지고 손을 봉인한 상태로 한 손으로 대본을 들고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있으면 약간 좀 불편해요. 당연히 내 손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면서 연기를 하고 싶은데 불편한데 또 어쨌거나 봉인은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바지 뒷주머니에 제 손가락을 하나를 딱 꽂아 놓고 예, 꽂아 놓으면 안 움직이니까 꽂아 놓고 이제 그 안에서 막 제가 손가락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격렬한 연기, 감정 연기, 막 분노 연기할 때는 제 꽂아둔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꿈틀꿈틀 막. 근데 어느 날 이제 선배님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무슨 문제 있냐? 아이 뭐 선배님 그게 아니라요. 그런 저희가 봉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근데 네 바지한테 미안하지 않냐? 네 바지 주머니 봐라. 뒷주머니 좀 봐라. 안 보이겠지?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뒷주머니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제 손가락 모형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힘을 많이 준 거예요. 막 감정 연기, 격렬한 연기를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힘 줄 때마다 그 손가락에 이제 힘을 준 거죠. 그러면서 바지가 이렇게 제 검지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딱 늘어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질문의 마지막 질문. 자신의 목소리 내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 어려운 배역. 네. 쉬운 배역, 어려운 배역. 음, 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한테 쉬운 연기는 없어요. 어떤 연기를 하든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물론 뭐 이제 음역대적으로, 목소리 음역대적으로 조금 더 편한 건 있겠지만, 연기를 할 때 제가 막, 쉽게 할 수 있는 연기가 있다. 이제 나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경력이 그래도 조금 전속보단 좀 됐으니까.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정말 어떤 연기를 할 때마다 되게 부담되고,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나마 제 목소리에서 편한 걸 얘기를 하자면, 음, 제 목소리가 중음대이기 때문에, 그냥 딱 제 목소리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때, 한 30대? 제 나이 또래, 진짜 제 실제 나이 또래 목소리와 캐릭터가 부합을 한다면, 그리고 성격도 사실 중요해요. 목소리도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컬러는 저의 기본적인 성향에서 또 비롯되기 때문에 약간 좀 진중하고 조금 성격이 엄청나게 활달하지 않고 무난무난한 그런 캐릭터가 있었나? 사실 애니메이션에선 잘 없는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 그나마 이제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건 이거와 좀 반대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좀 텐션 되게 높고 엄청 막 까불거리거나 혹은 엄청나게 막 천방지축이거나 막 활달하고 활발한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한테 없는 걸 이제 제가 연기를 통해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배역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요. 저는 앞서 질문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역할이 들어오던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제 욕심에 적어도 이게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역할들을 소화할 때 제 스스로가 이건 망했다. 혹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도 너무 부끄럽다. 성우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다양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연기를 할 때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매번 같은 것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캐릭터가 다르더라도 조금 질린다기라기보다는 너무 익숙해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자극. 제가 성우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매번 새로운 자극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많은 여러분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게 목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최근 프리가 되셨는데 느낌이 어떤지. 제가 2020년 11월 1일부터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서 반년이 훌쩍 더 지났습니다. 벌써 개월수로 치면 8개월 차네요.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일단 저는 너무 프리랜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전속은 출퇴근이 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꽤나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막 회사 생활을 하면서 깽판을 치고 막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나? 저는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자유로움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프리랜서가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을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여러 작품에 참여해서 일을 많이 하고 뭐 일을 혹은 일을 적게 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프리랜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작품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제 삶의 주체가 어느 정도 저에게 있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자유로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프리랜서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 마치며 또 이런 질문지를 통하지 않고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전속생활, 제가 했던 캐릭터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아직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완전 신인 성우인데, 그래도, 이 인터뷰를 한 번이라도 봐주신다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 대원방송 구기성우 장서화라는 성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혹은 이미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우도 어쨌거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우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팬분들, 한국 성우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연기, 더 좋은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